안녕하세요. 주거생활연구소입니다. 이쁜 욕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? 이쁜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보이지 않는 기초작업 방수인데요. 오늘은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방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용하는 물들이 다 아랫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방수가 좀 부실하게 됐다. 몇 년간은 괜찮지만 결국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시점으로 이제 욕실 공사는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겉보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재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방수는 방수액만 비싸고 좋은 걸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, 수영장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철거면이 사각으로 반듯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바닥이 평탄해야지 방수액이 발렸을 때 방수 효과가 커집니다. 철거를 대충 해서 막 울퉁불퉁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이런 형태면 거기다 방수가 돼도 어떤 물이 고인다든지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철거가 깔끔하게 잘 돼야 된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철거를 하고 나면 바닥에 어느 정도 평평하게 나오는지, 그 다음에 모서리가 각이 지게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모서리는 좀 더 깊게 파주는 형식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방수액을 발랐을 때 더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하게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. 바닥면이 평탄한지와 모서리 부분이 깊게 철거가 잘 되었는지를 봅니다. 여러 가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 원래 건축에서 신축일 때는 기본적으로 3번 방수를 합니다. 여기서는 약간 인테리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가 이제 다 부어져서 만들어진 초기 표면에 방수를 한번 하고요. 그 다음에 배관, 수도, 전선이라든지 그 위에다가 방수를 또 한번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시멘트, 콘크리트면 기본적으로 시멘트 방수를 많이 하는데, 시멘트 방수 이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도막 방수를 한번 해줘요. 그래서 총 3회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. 그럼 인테리어 할 때도 똑같이 3회를 해야 되냐 하시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. 인테리어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까지 철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가능한 이제 좀 낮게 이제 파내려가는 정도 선에서 이제 철거를 하고, 그 다음에 방수를 하는데, 배관이나 수도관 같은 그 철거한 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2회만 방수해줘도 어느 정도 원하는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. 3회가 원칙이지만 2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대로 된 방수의 기준은 기존 그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, 어떤 자재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방수 단계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액체 방수를 많이 하는데, 시멘트 액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하냐면 기존의 재질이 콘크리트, 시멘트하고 유사한 재질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상상이 잘 맞아요.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은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시멘트 액체는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각을 잡으면서도 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영장 같은 반듯한 사각면을 만들기가 좋아요.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도막 방수를 하는데 틈을 메꿔주기가 좋기 때문에 도막 방수를 하는 거예요. 반듯한 면에 하기가 좋습니다. 모서리에 액체가 스며들어가서 처리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시멘트 액방을 하지 않습니다. 할 수도 없고요. 보통 방수포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해요. 그래서 기초에 따라서, 원래 구조물에 따라서 방수의 작업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시멘트 액방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철거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철거한 면을 반듯하게 어느 정도 각을 잡으면서 시멘트 액방을 1차를 하고, 그 다음에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그 부분에 또 시멘트 방수를 한번 더 하는, 2번을 해주고, 보통 이 시멘트 방수의 단점이 갈라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.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액체 방수, 가장 유명한 제품은 고마스입니다. 도막 방수 형태의 액체 방수를 써주는 게 좋다, 그렇게 해서 3번 방수를 하는데, 여기서도 고마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얘는 아스팔트계 방수제란 말을 써요. 이게 석유 찌꺼기거든요. 끈적끈적한 형태가 이제 있습니다. 시멘트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이 방식은 1970년대부터 써온 걸로 알고 있어요. 70년 동안 해서 검증이 된 방식이에요. 그래서 시멘트 계열의 건축물은 이렇게 방수라는 것이 원칙이다.
좋은 제품이에요. 아덱스가 유명한 회사고 도막방수할 때 파란색으로 하는 그게 좋은 제품이에요. 목조주택을 지으면 이 파란색 도막방수로 많이 했어요. 보통은 방수포를 바르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쓰고 나서 그 방수를 한 다음에 이제 도막방수제를 발라줬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됩니다. 왜냐하면 나무로 각이 돼 있으니까 아주 쉽게 발라지고 작업이 용이하고 효과도 아주 우수해요. 시멘트, 우둘투둘한 시멘트 표면이라든지 거칠기가 있는 면에는 실제 이 도막방수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거친 면에 파란색을 바르고 걷다 보면 이게 쉽게 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 시멘트 바탕에는 아스팔트계 방수제가 더 좋지 않나. 굳이 파란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방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고요. 그 외에도 다루고 싶은 주제 말씀해 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생활연구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